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파견을 나와 한국을 무시했던 한 미국인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생각지도 못했겠지만 그 때문에 큰 벌을 받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가 한국에 대해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쯤 그가 꿈꾸던 삶을 살았을 텐데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벌을 받으며 후회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한국에 2년간 살다가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조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첨단 소재 관련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시아권으로 수출이 많아지자 한국에 지사를 두게 되었고 관리할 직원이 필요해서 저 혼자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결코 오고 싶지 않아 했지만 회사를 다니다 보면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오게 되었죠. 한국에 오며 영어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줄 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처음에는 한국어를 배울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근무하는 환경에서는 저희 회사 제품을 영업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고 수입업체와 원활하게 수출입이 되도록 관리하는 직무였기 때문에 갑의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미건조하게 시간만을 보내며 이 한국 생활이 끝나기를 바랬죠.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고 상대 회사의 어떤 여직원과 한동안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여직원은 제가 본 한국의 어떤 거래처 직원들보다 영어 실력이 형편없었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업무에 차질이 생겨 문제가 생겨도 이 여직원이 곤란해질 상황이지 제가 곤란해질 상황은 아니었기에 별로 성의 없이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 여직원은 영어를 잘 못했기에 업무를 하다가 소통에 지장이 생기면 저는 짜증스러운 말투와 목소리로 그녀를 대했습니다. 그녀는 그 상황을 아는지 연신 미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번역기를 이용하고 자신이 배워온 표현을 사용하려고 무던히도 노력하더군요. 한국 사람에게 늘 차갑게 대하던 저였지만 그런 그녀의 행동이나 태도, 분위기가 언젠가부터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녀를 좋아하게 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부정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1년만 있으면 되고 반강제로 온 이곳에 마음을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사람으로 남다가 돌아가기를 원했거든요. 그렇게 그녀와 업무를 계속 진행하게 되었고 어느 날 그녀가 실수를 한 것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이 실수를 그녀가 바로잡지 않으면 그녀의 회사 전체적인 일정이 며칠 밀리게 되고 회사에서는 그런 일은 매우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녀는 반드시 그것을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저는 늘 그래왔듯이 남 일이겠거니 하고 그것을 그녀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려줄까 말까 상당히 고민이 되더군요. 솔직하게 그녀가 잘못되면 어쩌지? 라는 걱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저희 솔직한 감정을 이겨내고 그냥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지났을까요? 결국 그녀는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 회사가 발칵 뒤집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내가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그녀에게 너무나 미안했고 문제가 될 부분을 알려주었어야 했다고 엄청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녀에 대한 제 마음이 확신이 들었고 저는 당장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가 안 좋은 표정으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고 같이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저희 권한으로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이긴 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처리가 잘 되었으니 어둡던 그녀의 표정이 환하게 펴질 줄 알았는데 그녀는 서럽게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울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지만 어떻게 사람이 감정을 기계처럼 숨길 수 있을까요? 그녀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등을 두들겨주며 달래주었습니다. 그녀는 속 시원하게 다 울고 나서 제게 너무 고맙다며 연신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양심의 못을 박는 듯 했습니다. 제 사소한 판단 미스가 그녀를 이렇게 괴롭혔다는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에게도 실망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겠다고 다짐도 했죠. 그러고 그런 그녀가 이제는 제 곁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양심 없이 제가 그녀를 난처하게 해놓고 이제는 제가 그녀의 옆에 있기를 바란다니 제가 생각해도 저는 나쁜 놈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도 제 감정을 기계처럼 숨길 수 없는 노릇이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그녀는 저에 대한 신뢰가 커졌기에 조금씩 관계가 발전했고 결국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억지로 온 한국에 끌려왔다는 생각에 한국에 대해서 비관적인 시선으로 보았는데 그녀와 연애하면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움이 보이고 사람들의 친절함도 보이고 편리한 서비스나 시설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눈에 보였습니다. 그녀를 통해 여기저기 많은 곳을 다녔고 한국의 문화도 저에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재미도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매력에 푹 빠졌고 심지어 주재원도 1년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행복한 연애가 이어지던 어느 날 제 사무실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예전에 그녀가 업무 처리를 하던 중 제가 문제를 알고도 이야기하지 않아 그녀의 회사가 난처하게 되었던 그 사건을 그녀가 끝내는 모르기를 바랬지만 뒷이야기를 그녀가 알게 되었습니다. 뒷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미국 본사에서는 수출이 법무를 처리함에 있어 한국 회사와 상호 간 문제가 생길 여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가 파견된 것인데 저의 회의적인 태도에 한국 회사가 더 곤란한 상황이 되긴 했지만 수출하는 저희 회사 입장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당연히 저희 회사에 제출해야 할 경위서를 작성했고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가 다른 한국 업체들과 업무를 하면서 취했던 좋지 않은 행동들이 누적되어 이미 미국 회사에서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 그동안 불성실한 태도로 업무를 했다는 것을 회사에서도 눈치를 챈 것이죠. 그동안 여러 사건들과 가장 문제가 되었던 그녀의 회사와의 문제를 묶어서 제가 일종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녀와의 연애 이후부터는 업무를 하면서도 한국 기업과 협업을 잘하려고 노력하며 성실하게 근무했었고 저는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국이 좋아진 뒤로는 영업도 해서 실적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저에게 100% 솔직하게 이야기할 것과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100% 솔직하게 그동안 있었던 트러블들과 저희 마음가짐, 제가 고의로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해 출력을 해 놓았었고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녀가 그것을 본 것이죠. 제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그녀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 경위서 종이만 보고 있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 그녀를 돌아 세웠습니다. 그녀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저도 할 말이 없어서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내가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실망했다고 했고 저는 그녀에게 당신을 만난 후 모든 게 바뀌었다고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때 이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도 어떻게 자신과 이런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 묻더군요. 저는 최대한 설명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저를 떠났고 저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재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녀와의 이별이 지금까지도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한 사람에게 큰 상처를 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몇 달이고 더 그녀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계속 살면서 그녀와의 좋은 미래를 꿈꾸었지만 이제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제가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될 사람들을 무시해왔고 억지로 한국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들을 비관적으로 바라본 저의 부끄러운 행동에 반성을 하며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최근 들어 한국에 주재원이 필요한 미국 기업들이 많습니다. 저처럼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도 많지만 여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당부를 드리며 글 마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거주하는 인구는 2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다수의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좋은 생각을 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역시나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한 적대적인 태도는 결코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남겨주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